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오늘이 2026년 7월 18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어제가 제헌절이었죠. 그래서 헌법이 제정된 지 78주 전이 되는 날이고, 또 지난 6.3 지방선거, 부정선거였죠. 그 지방선거가 있은 지 오늘로서 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마이크 들고 이곳에 선 것은 여러분들께 좀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있은 지 46일째 한 번도 없었던,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밤낮 주야로 한순간도 멈춤 없이 지금까지 46일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실에서 지금 부러지고 있는 이런 함성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관철되어서 자유대한민국의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고, 그리고 모든 4,400만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지만 다들 음모론이다, 거구론자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20대 청년들의 53%가 부정선거가 실체라는 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42%가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바로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부정선거 척결이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끝은 결국은 제2의 4.19 혁명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투표가 이제 실시되는, 그래서 올림픽 잠실에서 잠실 올림픽 공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은 결국에는 제2의 4.19 혁명이 되고, 그 장소는 제2의 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광화문의 광장에 지금 현재 와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제헌절 기념이기도 하지만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스크린이 뒤돌아보시면은, 제가 저기 끝에부터 걸어왔는데요, 현재 뒤돌아보시면 이 많은 인원에 거의 3배가 지금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3개서 진행은 맞지요? 그리고 지금 나무 햇빛이 뜨거워서 나무 그늘에 모인 분들이 또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유대한민국 이곳 광화문의 집회가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조금 센 표현이 있으면은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악의적 편집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광화문에 모인 집단들도 이상한 어떤 그런 정치 집회로 언론에서는 악의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저 역시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 강사로서 거짓을 말하면 역사 왜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10년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4번이나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거구 아닌가,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언론에 우리 국민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광화문에 모인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이 뜨거운 대학볕에, 7월 대학볕에 남들 놀러 다니고 휴가 가는데 이곳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구호를 보십시오. 어느 하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이 연설을 보시는 우리 20대, 30대, 2030 청년들과 10대들에게 무엇이 진실이냐 묻거들랑 바로 이곳 광화문에서 외치는 소리를 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알다시피 2017년 바로 세월호 사건 계기로 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될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가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90% 넘는 국민들이 탄핵을 받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진짜 국정농단이 있었구나,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역시 속았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로 불과 얼마 1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었던 바로 태블릿 PC라든가 최순실에 의한 바로 공동 연설문 작성하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판을 벌이고 이상한 짓 했다는 것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8대 빵으로 파면 선고했던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국정농단에 의한 파면 사유가, 즉 탄핵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광화문에는 우리가 아니라 촛불 세력들이 이곳에 가득 찼습니다. 그 촛불 세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 즉 직무복귀, 탄핵 기각을, 탄핵 소추 기각을 선고하면 왠지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면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재판이죠. 국민 여론, 그것을 형성한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촛불 행동이, 촛불 집회가 너무나 많이 크게 열리니까 언론에서 그것만 보도함으로 해서 또한 왜곡된 사실들을 방송에 내보냄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탄핵 사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해서 파면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 90% 이상이 찬성했죠, 파면을. 하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고 그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촛불 집회 같은 또는 바로 좌파 언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파면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밝혀지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말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올 때 저 역시 심지어 대통령 보고 간첩이라 하냐 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바로 고영주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되고 그 뒤로 여러분 알다시피 2018년 김정은과 더불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 군사 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여러분 군사 기밀을 담긴 내용을 우리의 주적 김정은에게 그 군사 기밀을 USB에 담아서 넘겨준 것은 이적 행위이고자 곧 간첩 행위 아닙니까? 결국은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바로 탄핵 사유다라고 해서 2025년 4월 4일 날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8대 빵이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문영배가 주도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조리 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때 파면 사유 지금도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문영배가 선고한 22분짜리 그 선고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정적인 파면 사유 3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홍장원,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메모 속에 정치인 체포에 관한 것이 있었다.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언,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바로 국헌 문란이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파면을 선고했지만,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이후로 원하지 않았던 6.3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 조기 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고, 이재명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뺐던 내란 재판이 지기현 판사의 주도 속에서 전개되면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된 결정적인 국헌문란에 관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말했던 것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장원의 바로 정치인 체포 메모 역시 그것이 4번이나 바뀌고 지렁이 메모 이상한 거 그거 전부 가짜라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업 때 선포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 스스로 자기 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위정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기업 선포가 국헌문란이었다. 그래서 2025년 4월 4일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이 선고한 바로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란 선고는 모조리 거짓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할 때와 윤석열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 선고하는데 그 선고문 내용에 상당 내용이 일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놀라울 만큼 똑같은데요.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이 국헌문란으로 파면 8대 0 파면된 것은 역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무효이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아까 박근혜 대통령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잘못되었고 탄핵은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의해서 즉 친중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밝혀지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진실에 의해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0 파면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46일 전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부정선거는 자행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좀 진보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노사모 출신입니다.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보수 우파로부터 저는 손가락질 받고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전환길 진짜 보수 맞냐, 진짜 우파 맞냐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좌우에 대해서 역사 강사로서 치우침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고졸 출신으로서 그냥 서민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으로 좋았다는 것, 뭐 그 정도입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22년 한일 월드컵 할 때입니다. 그때 12월에 있었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우파의 이회창 후보가 나왔고 진보 좌파의 당시에 노무현이 나왔는데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저는 지난해 알게 됩니다. 그때가 뭔지 압니까? 그 16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처음으로 썼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노무현이 떨어지고 이회창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노무현이 당선됐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위원장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도 결국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25년 동안 부정선거가 선거 때마다 있었지만
처음에 부정선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손가락으로 저 사람은 음모론자다, 그리고 극우다 라고 했고, 이곳 광화문에 모인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목소리 역시 언론에서 비춰지기는 극우다, 정신병자들 아닌가 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옳았습니까? 저 소름 끼치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저 역시 한때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극우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론에 의해서 저는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깨달았고, 결국 10년 가까이 이곳 광화문을 매 주말마다 지켜온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단상에서 외쳐진 그 연설과 목소리들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도 바로 이 장소 아닙니까? 문재인 간첩이고, 문재인 결국은 간첩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역시 이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외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절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바로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곳이 바로 이 단상 아닙니까? 그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실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저는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저의 소환저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 삶의 신조 그대로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명확히 저는 선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있은 지 오늘로 46일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다 알다시피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만한 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나는 집에서 6월 3일 날 당일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놀다가 그냥 귀찮다, 찍기 싫다, 어느 후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고 말고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투표에 참여 안 할 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고 바로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투표 그날 투표장에 왔다가 투표용지가 없어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 오세훈하고 정훈하고 당락이 바뀌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가 그날 투표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의 민주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입니다. 바로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그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바로 참정권, 곧 투표권 아닙니까? 그 투표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위반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공화국 뜻이 무엇입니까? 공화국은 왕위 세습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것, 그걸 공화정, 곧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걸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그 직접 뽑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이자 곧 참정권입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공화국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헌법 24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한 것입니다.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 행사이자 참정권 행사가 바로 투표권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투표권이 부족했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그 헌법을 위반한 국헌문란입니다. 그것을 저지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선관위가 될 것이고 1차적으로 만약에 선관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권과 참정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자유적이고 평화적인 이 투쟁,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쟁은 정당한 헌법에 근거한 우리의 주권과 참정권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헌법에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 이러한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탄압하고 경찰이 체포해 간다면 바로 그 경찰이 국헌문란의 내란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재명 정권이 바로 국헌문란의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6.3 지방선거 이후로 46일째 올림픽 공원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 아래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각자 도화지에다가 피켓 구호 쓸고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 46일간 머물면서 얼굴이 많이 탔어. 지금 동남아 사람 같다. 좀 이따가 아프리카 사람 되겠다 이러던데요. 여러분, 현재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조용히 빨리 사그라들길 바라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라든가 야당 주도 특검이라든가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인데요. 이재명은 이걸 빨리 사그라들길 바라고 경찰력 즉 공권력을 투입해서 진압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이재명 정권에서 경찰력을 보내고 선관위와 함께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공권력 투입해서 진압하거나 체포하거나 한다면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인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을 탄압하거나 체포하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정확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이 국헌문란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포항, 경주, 통영 그리고 부천,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정선거에 맞서서 우리의 구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것이고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만약에 이들에 대한 강제 체포나 진압이 있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헌법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을 체포 강제 진압한다면 그 진압의 주체인 이재명 정권과 그 하수인이 되는 선관위와 경찰이 모두 국가문란의 내란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광화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틀렸다, 거구론자 아닌가? 이라고 삐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해 제가 1월 25일 날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 때 정확히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고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처럼 개몽되기 전에 전환길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너 미쳤냐? 그거 가서 뭐하냐? 그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아스팔트에서 뭐하냐? 정광훈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이곳 광화문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난 뒤에 대한민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계기로 제가 개몽되고 해서 저 역시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모든 것 내팽개치고 지금까지도 윤핵인과 부정선거 척결과 그리고 가짜 보수, 가짜 우파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그리고 김무성, 그리고 가짜 농객입니다. 보수도 아닌데 보수 농객하고 있는 조갑제나 정규제, 그리고 가끔 등장하는 김종인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내각제 세력이고 이들이 가짜 보수 우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맞서서 저는 끊임없이 목소리 내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많은 290명의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뒤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당시에는 이해 못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부정선거가 무려 25년 동안 자행돼 왔고 그 원흉이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수개표를 하자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의 원흉이 바로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할 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할 때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어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반국가 세력이냐 라고 했는데, 저는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을 알기까지는 불과 한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저는 알게 되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멀쩡한 대한민국에 왜 비상계엄일까 했을 때 먹고 살기 바쁘고 무관심해가 넘어갔던 22번의 당시 탄핵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이런 탄핵 22번을 알고 나면서 이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의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그 당시에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83억 원의 대통령 특갈비도 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결국은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뒤로 또 알게 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2년 반 동안 무려 178회, 2년 반 동안에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외쳐왔던 바로 촛불행동, 정교조, 민노총이 하나가 된, 그리고 그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서 무려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년 반 동안에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그 촛불행동 주도하는 촛불행동 외 뒤에는 정교조가 있었고 민노총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78회 파면 퇴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건이 있었고 또 이태원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진실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북한 지령문을 받은 게 민노총이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고 그리고 22번의 당시 행정관료에 대해서 탄핵 대통령 특활비 빵원 맞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주장한 단체가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들은 한통속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권 이후에 민노총 간부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정교조 출신 최교진이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정교조 출신이고 민노총 출신이 현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때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민노총이고 정교조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작부터 외쳐오고 이곳 광화문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외쳤던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이 내일 아닙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가 내일 아닙니까? 비상기업이 내일 아닙니까? 비상기업에 대해서 성급했다. 뭘 놓고 비상기업까지 선포했냐라고 잘잘못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고 지지는 할 수 있더라도 결코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는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느냐? 왜 문영배나 8대빵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느냐? 문영배가 선고한 8명의 헌법재판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메모 가짜, 곽종건 특정사령관의 진술 거짓,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정, 조지호 경찰청장의 거짓말, 이 4가지가 결정적인 국헌문란 목적의 파면 사유였지만 그 4가지가 모두 가짜라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영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사유도 안 되는데 파면을 시킨 것으로서 저는 지난해 4월 4일 선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니까 일단은 내가 승복은 하겠지만 두고 봐라.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정영두, 김영식, 그리고 조한창, 김복형 이 8명은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유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합법적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그 자들이 바로 을사팔적이라고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쥐기현 판사의 헌재에서 뺐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26년 2월 19일 날 쥐기현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윤석열 사형, 윤석열 사형, 윤석열 사형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것을 사형을 통해서 국민들께 선동한 것이 옳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정치인이니까 아까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무죄를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상현을 비롯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계엄을 사과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재판을 앞두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절윤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쥐기현 판사라 하여금 네가 사형을 선고하든 말든 우리 국민의힘은 모르겠다는 신호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었고 그때 제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국민의힘 당시 108명 전체 다가 너희들은 두고 봐라. 너희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되면 국민의힘 역시 내란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업보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 아닙니까? 당시 그리고 나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비판함과 동시에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쥐기현 판사님, 제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쥐기현 판사는 기울어진 재판을 했습니다. 기울어진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쥐기현 판사 역시 역사의 길이 남을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빌라도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 당시 쥐기현 판사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인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반박해 보십시오. 헌법 77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황이 오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시 상황 아니었죠. 사변도 없었죠. 그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황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명, 대통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무조건 삭감하고 탄핵을 통해서 무려 178회에 걸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저 반국가 세력들이 날뛰는 한 이미 자유대한민국은 사법부 역시 좌편향되고 언론도 작용화되고 정교조 교육이 넘어갔고 그리고 공수처 넘어갔고 그리고 선관위 넘어갔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혼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비상기업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아닙니까? 1+1은 누구나 알듯이 2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은 6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온통 언론에서도 1+1은 6이다 1+1은 6이다 하니까 그것을 들은 국민들 대다수도 1+1은 6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1은 6이라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1+1이 6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이틀 뒤부터 갑자기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기라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붙으면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과 함께 내란 이런 선동 속에 언론에서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꼭두각시처럼 앵무새처럼 모두가 내란이라니까 어느 순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 것 아닙니까? 1+1이 6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 된 것은 선량한 국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좌파 국민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게 된 국민들, 그 국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거짓 선동한 것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앵무새에 깔은 언론사들 아닙니까? MBC 뉴스, JTBC 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 안에서 TV 막히면 비상계엄은 내란이니까 국민들의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결국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지기현 판사마저도 내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했는 것만 하더라도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 내란죄에 대한 규정은 형법 87조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형법 87조의 내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헌문란 목적 내란입니다. 폭동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있었습니까?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은 사람 있습니까? 폭동이 없었는데 왜 내란입니까? 국헌문란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해 결의했습니다. 국헌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그것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제가 10분 정도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언급했는데 어느 누구도 반박 못할 것입니다. 금방 제가 주장해도 저는 학원 강사 출신이라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은 헌법 전문가, 아까 마이크 드셨던 김학성 교수님과 대한민국 헌법학의 또 1인자 허영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양심 있고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양심적인 학자들은 모두가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교수들은 의용학자들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곳에 마이크를 든 이유, 잘나가던 학원 강의 때리치우고 1년 반 동안 광장에서 이곳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된 역사와 진실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렇게 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는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고
수사권이 없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 불법 구속한 것도 잘못된 것이며,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돼야 되고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 자유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분명히 헌법 1조에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인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까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재헌절 다음 날이고 한 달 뒤 8월 15일 광복절이 되거든요. 이곳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자, 국민 저항권이다 라고 외친다면 이재명 정권은 끝장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뭉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말 했습니다.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다. 이게 이재명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배후에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부정선거 배후는 중국이라고 선포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라 실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부정선거 척결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대한민국의 선거, 곧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주장은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 목사님 올라오셨네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원래는 15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박수 쳐주고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이곳에 보이는 게 적지 않는 스크린, 이런 무대가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저 뒤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계속 박수 쳐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6.3 지방선거도 부정선거였고 거기에 맞서 우리의 저항은 정당한 것이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경찰이 체포하거나 이재명이 그 명령을 내린다면 바로 이재명 정권이 국권문란, 내란이 된 것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연장선에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억울하게 파면당한 것처럼, 억울하게 탄핵당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억울한 파면과 그리고 억울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덮어쓰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로 그 세력들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한 번 더 끝으로 옆에 감옥을 4번이나 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정치에 외면하고 그냥 기도만 합시다 라고 했으면 감옥 갈 일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고, 자유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국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대한민국 무너지는 걸 참을 수 없다, 지켜야 되겠다는 근거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감옥 4번이라 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오신 거 아닙니까? 물론 간혹
매번 이렇게 무대에 서다 보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저는 광화문을 10년간 지켜오신 진정한 애국자분들 정광훈 목사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은 곧 증명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낮아지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오직 제가 외치고 싶은 분은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계시고 억울하게 누명 속에 계시는 바로 성경 속의 요셉처럼 현재 감옥에 억울하게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 징부 복귀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3번 해보겠습니다.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옳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한번 2번 합시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